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의담의 대표 변호사 박상우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희 법인은 지금 안산법원 맞은편에 있고, 저는 대한변협의 형사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서 다양한 사건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형사 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기도 하고, 또 여기 안산법원에 국선 변호인, 또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의 피해자 국선 변호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사건 관련해 가지고 제가 다양한 경험들이 좀 있는데, 이런 경험들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유용한 형사 정보, 그러니까 형사사건 처리 절차 관련해서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시민분들께서 일상생활에서 형사사건들 직간접적으로 많이 접하실 텐데요. 보통은 이제 뉴스나 이 언론에서 형사사건들을 많이 접하시게 되죠. 혹은 형사사건을 소재로 한 드라마나 영화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일단은 형사사건을 직접 경험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피해자가 되건 가해자가 되건 형사사건이라는 게 당사자한테는 굉장히 좀 힘든 절차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접하지 않는 게 좋은데, 어쨌든 요 관련해 가지고 법률 정보를 좀 알고 계시면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형사사건은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수사 단계, 그리고 두 번째가 재판 단계입니다. 자, 수사 단계는 경찰이랑 검찰이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또 이 범죄 혐의를 소명하는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판 단계는 검사가 이 수사된 거를 바탕으로 해서 법원에다가 사건을 법원에다 넘겨서 재판을 전공하면서,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으니까 판사님 처벌을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피고인이나 변호사는 이 검사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그런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수사 단계가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 자, 범죄가 처음에 발생을 했을 때 사건이 경찰에 입건이 될 겁니다. 요 입건이 되는 거는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가 수사기관이 사건을 인지하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인지라는 거는, 자, 경찰이나 검사가 이렇게 쭉 내사나 이런 이 조사를 하다가 범죄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요거는 어떤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확인을 한다면 자체적으로 사건을 입건을 해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이제 인지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고소 고발 형태입니다. 범죄의 피해자나 혹은 이제 제3자가 봤을 때 범죄가 발생해서 피해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그 피해자나 제3자가 수사기관에 고소장, 고발장을 작성해서 제출하면서, 자, 경찰 수사관님, 검사님, 이 사람이 저한테 이러이러한 피해를 끼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철저히 수사해서 엄벌에 처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수사 개시를 요청하는 게 이제 고소나 고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하거나 고소 고발이 이루어진다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입건해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자,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자, 먼저 경찰이 이 피해자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진행합니다. 피해자를 경찰에 불러서, 자, 어떤 사건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한번 진술해 보세요 라고 하면서 피해자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수사기관이 그 진술을 듣고 그와 동시에 이 범죄 혐의점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지점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은 이제 법원에 영장을 받아서 진행하는 건데요. 이제 압수수색까지 진행됐으면은 이 수사기관이 피의자, 그러니까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죠. 혹은 피고소인, 고소를 당한 사람,
이 사람을 수사기관에 불러가지고 조사를 한번 진행합니다. 요걸 이제 보통 피의자 신문 조사라고 해요. 자, 피의자 신문 조사에서는 이제 수사기관이 피해자 진술과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의자한테 혐의점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형태로 수사가 진행이 되고요. 그러니까 혐의점이 어느 정도 소명된다라고 판단을 하면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검찰에서 이제 사건을 송치받게 되면은 검찰에서 한 번 더 사건에 대해서 법리적인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 사건을 혐의점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된다라고 하면은 법원에다가 사건을 송치하게 되고, 혹은 검찰이 봤을 때 보니까 이 수사가 조금 미진한 게 있는 것 같다, 혹은 법리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경찰에다가 다시 한번 수사를 요구하게 됩니다. 요거를 이제 보완 수사 요구라고 해요. 그래서 경찰이 사건을 다시 되돌려받아서 한 번 더 수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검사가 이제 그 사건을 다시 동시받아 가지고 이 검토를 한 다음에 이제는 충분히 사건이 수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이제 법원에 기소하게 됩니다. 요 단계까지 이르면은 이 형사 절차의 첫 번째 단계, 그러니까 수사 단계는 마무리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재판이 진행이 되면 이제 수사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 재판 단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재판은 이제 검사가 그동안 수사한 자료들, 증거들을 바탕으로 판사한테 판사님,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그 잘못을 뒷받침할 증거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 바탕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처벌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이제 요청하는 그런 절차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피고인 측은 판사님,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검사가 뭐 이런 증거들을 제출했는데 이런 증거들은 제 혐의를 입증하는 데 부족합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이런 주장을 해서 무죄를 구할 수도 있고, 혹은 판사님, 저는 잘못한 걸 인정합니다. 다만 이러이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선처해 주십시오 라고 좀 선처를 바라는 방향으로 변론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을 앞두고 이제 검사나 피고인 양측이 본인들의 주장 입증을 개진하는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재판 절차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검사가 이제 이 공소 사실, 그러니까 범죄 사실을 정리해서 진술을 하고 그의 이 공소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출하는데, 만약에 이제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입장이라면 이 검사의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대해서도 부동의해서 그 증거들의 신빙성, 증명력을 다투게 됩니다. 이게 이제 보통은 이 과정에서 이제 보통 그 사실조회 신청이나 혹은 뭐 감정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증인들에 대해서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제 선처를 바라는 입장이라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최대한 본인한테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들, 그리고 그 관련한 자료들을 제출하면서 판사한테 선처를 바라기도 하고요. 또 피해자가 있는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이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충분히 제출되고 또 변론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변론이 종결되고 판사가 양측의 주장과 자료들을 바탕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검사 측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면 판사가 형사처벌, 유죄 판결을 내릴 거고요. 그에 반해서 피고인 측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다, 그러니까 검사의 주장과 그런 자료들이 범죄 혐의점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하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리게 될
될 겁니다. 그리고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피고인 측의 정상 참작 사유들, 그러니까 선처를 해야 되는 그런 자료들이 충분히 제출이 되어 있다면 유죄 판결을 하되 어느 정도 감형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결이 이루어지면 그에 대해서 검사나 피고인 측 양측 다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요거를 이제 뭐 상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3심제이기 때문에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할 수 있는 절차가 있고, 그리고 이 항소를 하게 되면은 재판은 이제 2심으로 넘어가서 2심에서도 다시 한번 이런 재판 절차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2심에서도 이제 똑같이 판결이 이루어지면 그에 대해서 또 이의 신청할 수 있는 절차, 그러니까 상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상고를 하게 되면은 사건은 또 대법원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심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대법원에서도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면은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이 형사 사건은 일반 시민분들께서 사실 직접 접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잘 없는데 혹여라도 이게 접하게 되면 상당히 큰 어려움에 놓이게 됩니다. 이게 뭐 피해자든 혹은 가해자 신분이든 형사 절차를 이제 직접 진행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힘들고 또 긴 과정을 겪게 돼요. 형사 절차는 무엇보다 이런 경우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형사 사건에 이제 직면하게 된다면 반드시 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게 좋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우리 어디 아프면은 병원 가서 일단 의사한테 진단부터 받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좀 이런 법률적인 어려움을 접하게 된다라고 하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부터 일단 진행하시고 그 이후에 어떻게 대응할지 준비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번에 또 더 좋은 법률 정보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